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늦었다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약 1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내년이면 저도 40이 되거든요. 엄마하고 강아지 2마리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제 인생에 결혼은 이제 없을 것 같아요. 진짜 학을 뗀다는 게 뭔지 전 시어머니가 똑똑하게 가르쳐 줬거든요. 제가 시어머니라고 쓰기는 하지만 다시는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을 정도니 말 다 했죠. 사람을 이렇게 질리게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걸 그분이 해내셨네요. 남편은 처음에는 제 편을 드는 것처럼 하다가 언젠가부터는 노골적으로 제 엄마랑 똑같이 저희 집을 무시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아빠 재산이 있는 게 밝혀지자 아주 180도 변하는데 꼴도 보기 싫더군요. 이미 저는 그들이 아빠 빈소에서 저지르는 만행을 보고 이혼을 결심했었어요. 인간 이하인 것들하고는 빨리 연을 끊는 게 답이잖아요. 그건 결혼을 늦게 했든 일찍 했든 1년을 살았든 10년을 살았든 똑같다고 생각해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실 텐데 그럼 서로는 이쯤 해두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여행 관련 일을 하다가 코로나 때 집에서 좀 쉬었는데요. 그때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소개팅을 나가게 됐어요. 말이 소개팅이지 엄마 지인분이 소개해준 자리라 선이었죠. 거기서 만난 게 남편이었어요. 전 남편이지만 편의상 남편이라고 할게요. 남편은 처음부터 저한테 호감을 표시했고 좀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왔어요. 저는 남편 첫인상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꼭 사귀어서 결혼해야겠다는 마음까지는 없었네요. 코로나 때여서 어디를 가는 게 많이 제한되던 때라 만남이 수월치도 않았고요. 저는 적당히 시간 때운다는 생각으로 그 사람 전화를 받고 영상통화를 하곤 했는데 남편은 꽤나 긴 시간 저와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제가 그만 끊자고 해도요. 제가 마음에 드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나중에 결혼하고 알게 된 건 남편도 나이 차이가 나니까 누구하고라도 결혼해서 아내가 차려주는 밥 먹고 나가서도 자기 짝 있다 뭐 그런 걸 내세우고 싶었던 거더라고요. 남편하고 제가 동갑이거든요. 저 인간이 열등감이 있고 그럼에도 자존심을 또 세우더라고요. 예전에 좀 잘 나가는 여자들 만났다가 여러 번 차인 적이 있대요. 그래서 아예 자기를 거절할 것 같은 어린 여자들한테는 제대로 들이대본 적도 없다네요. 한마디로 제가 만만하니까 덤볐던 거였어요. 나중에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데 어찌나 기분이 나빴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때 저는 그런 사실을 몰랐고 동갑이라는 유대감과 말이 통하는 것 때문에 저를 좋아하는 줄로만 알았어요. 아무튼 지루한 코로나 통제 기간이 끝나고 저희는 본격적인 연애를 하게 됐고 저는 새로운 일을 하게 됐어요. 출판 쪽에서 독립을 한 친한 언니와 동업을 하게 된 거죠. 여행과 해외 도시 소개를 주로 하는 책을 만드는데 제가 기획을 담당하고 작가도 섭외했어요. 딱 출근 시간을 정해서 하는 일은 아니라며 언니가 저보고 편하게 출퇴근하라고 했지만 저는 회사 다닐 때처럼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 30분까지 꼬박꼬박 일을 했어요. 그래야 집중해서 일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공무원이라서 6시에 칼퇴근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퇴근 후 데이트를 할 때면 남편 직장하고 좀 더 가까운 곳으로 가곤 했어요. 제가 30분 이상 기다리는 것도 지루해서요. 남편은 자기 엄마가 아직도 일을 한다며 제가 자기 엄마랑 비슷해서
좋다는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시는데? 보험 설계사야. 원래는 사이버 대학에서 상담심리 공부하시고 친구분하고 상담센터를 차렸는데 성격이 안 맞아서 그만두셨어. 엄마가 젊을 때는 식당을 하셨거든. 나 대학 때부터는 쉬면서 논다고 하시더니 다시 일을 하시겠다고 하더라. 정말 열심히 사는 분이셔. 아무튼 나는 경서 네가 이렇게 일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우리 엄마랑 좀 닮은 것 같아서 더 친근감 느껴진다. 너의 장점은 이런 활동적이고 열심인 모습인 것 같아. 좋게 봐주니까 고맙기는 하네. 그래도 나는 정욱이 니네 어머니랑은 성향이 다른 것 같아. 다르기는 뭐가 달라. 비슷한 점이 더 많아. 두고 봐. 너도 그렇게 느낄 거야. 참, 너 이제 니네 어머니 이러지 말고 그냥 어머니라고 해. 어차피 그렇게 부르게 될 거잖아. 남편은 우리가 정식으로 결혼하자는 약속을 하기 전에도 이런 식으로 말하곤 했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굴길래 저도 결혼하기로 했고요. 이 정도로 나를 좋아해주고 함께하고 싶어하면 괜찮겠다 싶었죠. 일하는 자기 엄마랑 제가 닮았다는 말도 하고 제가 일하는 것도 지지 않은 사람이라 결혼해서도 저를 많이 이해할 것 같았고요. 집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남편이 한 말이 있어서 그런지 시어머니가 씩씩하고 활발해 보였어요. 말투가 직설적이고 할 말 다 하는 스타일이라 더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서는 출판 쪽 일을 한다고? 그게 돈을 많이 버나? 어때? 웬만한 제 또래만큼은 벌어요. 출판사 이름이 뭔데? 나도 아는 데인가? 우리나라 큰 출판사 몇 개 안 되잖아. 땡땡땡이에요. 독립출판사라서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제 대학 때 선배가 어머님이 말씀하신 큰 출판사에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회사를 차렸거든요. 저는 기획하고 작가 섭외도 하고 대외적인 업무도 선배와 함께 해요. 제가 여행 쪽 일을 했는데 선배가 여행 관련 책을 많이 준비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럼 돈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월급에 비해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전에 하던 일이 잡무는 더 많았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월급도 더 많이 받아요. 돈 많이 받는 게 또래 웬만큼 받는 거면 그렇게 돈 잘 버는 건 아니네.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건 맞지? 엄마는 그거야 당연하지. 경서가 겸손하게 말해서 그런 거야. 나 돈 잘 벌어요 하면서 잘난 척하지 않을 뿐이라고. 그런 거라면 됐고. 그나저나 니네 회사는 보험은 들어놨니? 혹시 필요한 보험 있으면 나한테 들어라. 그러면 좀 좋냐? 아마 웬만한 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정확히 확인은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그럼 내가 잘해줄 테니까 보험사를 바꿔보는 건 어때? 손해 안 볼 수 있게 내가 노력할게. 아니면 들어놓은 보험 리스트 나한테 보여다오. 내가 그 중에 빠진가 있나 체크해 줄 테니까. 와, 그거 괜찮은데? 자기야, 엄마한테 보험 들은 거 보여드려봐. 엄마가 그런 건 잘 아시니까 도움 많이 될 거야. 그러게. 제가 잘 모르니까 선배, 아니 대표님한테 물어볼게요. 아니 뭐 이제 와서 대표님을 찾아. 선배라며. 아니면 내가 회사를 한번 찾아갈까? 아니요,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리스트 드릴게요. 경서 너도 보험 들은 거 없으면 나한테 들어. 내가 기업이고 개인이고 다 취급한다니까. 나 만나고서 보험 안 든 사람이 없어. 이건 적극적인 걸 넘어서 곤란할 정도로 보험을 팔려고 하니 난감하더라고요. 남편은 자기 엄마가 워낙 활발해서 그런 거라고 했고 저도 그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처음 인사하라고 한 며느리감한테 회사 보험 얘기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늘어놓으니 좀 심하다 싶었어요. 저한테도 보험을 들라고 했고요.
나중에 회사 보험에 대해서 얼버무리며 넘어가려고 했더니 그럼 저라도 보험 하나 들라고 하도 전화를 해대서 어쩔 수 없이 치과 보험을 하나 들었어요. 사실 치과 보험은 하나쯤 들어야 되려나 하고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험을 이미 든 게 많고 지금 해약하거나 하면 손해를 많이 보니 나중에 필요한 게 생기면 얘기하겠다며 겨우 빠져나왔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상견례 때 저희 가족한테도 보험을 들라고 할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는 남편이 저를 많이 좋아해 주는 것 같으니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고 했고, 그래서 상견례 날짜를 잡았거든요. 친정에서 딱히 시댁이나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았지만 저 좋아한다는 거 하나 보고 믿은 거였어요. 그리고 시댁이 저희보다는 좀 평범했지만 그게 굳이 반대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한 것도 있었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보험 상품 계약에 너무 혈안이 되어 있는 게 좀 걸렸지만 워낙 생활력이 강하다 보니 그렇겠지 라고 애써 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상견례 때 저희 가족한테 그렇게 보험을 들라고 하면 어쩌나 싶긴 하더라고요. 물론 보험을 들 일이 있으면 저희 가족은 아마 시어머니한테 들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보험 들 사람이 먼저 말하는 거랑 보험 설계사가 먼저 강요하는 건 문제가 다르잖아요. 저는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자기 있잖아. 어머님 말이야. 혹시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 가족한테 보험 들라고 하시지는 않겠지? 저번에 나 처음 만났을 때도 대뜸 보험 얘기 꺼내셔서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거든. 자리가 자리니만큼 그날은 그런 말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 결혼에 대해 의논하는 날이잖아. 보험 들 일 있으면 나중에 따로 어머님한테 말씀드리라고 할게. 걱정 마. 엄마도 거기서 보험 들라고는 안 하실 거야. 저번에야 네가 집에 왔으니까 편해서 그런 거고 엄마가 보험 얘기할까 봐 긴장한 거야? 너 인사 왔을 때 보험 들라고 해서 기분 나빴어? 아니야. 필요한 거 들라고 하는데 기분 나쁠 게 뭐 있어. 근데 좀 당황스러웠던 건 사실이야. 너무 적극적이셔서 나는 우리 가족도 처음 만나는 거니까 그건 좀 안 했으면 싶어서 그래. 그래, 뭐 엄마도 안 그러실 거야. 걱정하지 마. 남편이 저를 안심시켜줬지만 상견례 날에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있었어요. 다행히 식사하고 결혼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그런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런데 나와서 인사하고 헤어질 때 시어머니가 제 여동생한테 명함을 주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보험 설계사 명함이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양호하다 싶었고 동생도 좀 놀라기는 했지만 괜찮다며 별스럽지 않게 넘어갔네요. 결혼식 때까지도 보험 가지고 별 말이 없어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안 된 후부터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 실버 보험을 싹 다 들게 만들었더라고요. 동생도 어떻게 회사까지 알고 가서 결국 보험 2개를 들었다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민망했지만 가족 모두 괜찮다고 그럴 수 있다며 오히려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하더군요. 저는 그게 더 불편해졌고요. 그런데 시댁에 가는 주말이 되어 갔더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니네 친정이 생각보다 돈이 없나 봐. 니네 부모님 실버보험 하나씩 들고서는 돈이 없다고 아주 죽는 소리를 하더라 이거야. 내가 민망해서 다른 보험 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보험 2개 들고 빠듯해서 힘들다 소리 나오면 대체 생활은 어떻게 하니? 혹시 니들이 생활비 대줘야 하는 거 아니니? 아니야 엄마. 장인어른 연금도 나오고 생활하는데 문제 없으셔. 그렇지 경서야? 저희 집 생활비 보태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걱정 마세요.
그럼 니네한테 용돈 받으려고 일부러 앓는 소리 하신 걸까? 니들 양조집에 용돈 보내는 거 다르게 하는 거 아니지? 내가 결혼 전에 말했잖아. 나 혼자고 사돈은 두 분 다 살아계시다고. 사돈 더 주는 건 좀 아니라고. 똑같이 보내야 한다고 했잖아. 맞아 엄마. 우리 그건 합의 봤어. 경서 네가 따로 돈 보내는 거 있어? 아니지? 저는 시어머니 말도 참 별로였고 남편이 저한테 두 번이나 저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도 기분 나빴어요. 시어머니야, 원래 저런 면이 있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충격이 덜했는데 남편은 정말 우리 친정을 도와줘야 되는 건지 제가 돈을 더 보내는 건지 의심하는 표정이 가관이더군요. 그냥 내가 돈을 더 주든 말든 뭔 상관이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런 거 아니라고 잘 설명을 했네요. 둘 다 우리 친정 경제력에 대해 자꾸 의심을 하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신혼 초이고 서로 맞춰가다 보면 이런 일이 없겠지 하고 넘어가는데요. 남편은 날이 갈수록 사람이 변해갔어요. 결혼 전에 그렇게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뭐든 맞춰주더니 이제는 자기 위주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반찬까지도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내놓으라고 하고 제 입맛에 맞는 걸로 하려고 하면 뭐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기는 이런 거 안 먹는다나요? 별것도 아니었어요. 명란젓을 구워서 야채 샐러드랑 같이 곁들인 거 한 접시였는데 자기가 먹고 싶다는 돼지고기 편육을 안 해놨다며 아주 밥상을 엎을 기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없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한테 맡겨놨어? 편육을 내가 어떻게 해? 나 그런 거 만들어 본 적도 없어. 먹고 싶으니까 만들어 달라는 말을 한 적도 없잖아. 너는 내가 꼭 말을 해야 뭘 하니? 알아서 척척 좀 하면 안 돼? 지 남편 식성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먹고 싶으면 어머니한테 가서 해달라고 그래. 내가 엄마야? 조르면 나오게? 네가 나 좋아하는 것 하나도 못하면 내가 결혼을 왜 하냐? 네가 있는데 내가 왜 엄마 보고 그걸 해달라고 해? 만들 줄 모르면 배워. 그 나이 먹도록 그런 것도 안 배우고 뭐 했냐? 어떻게 여자가 요리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러더니 기분 잡쳤다며 옷을 입고 다시 집을 나가더라고요. 저는 남편 하는 말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옛날에 엄마나 엄마 친구들한테서나 듣던 고리타분한 남편들이 하는 짓하고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요.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랑 살고 있는지 점점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갈수록 저한테 함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했어요. 주말에 청소기를 돌려도 소파에 누워서 꼼짝 안 하고 TV만 봤고요. 그러다가 제가 TV 앞을 가리기라도 하면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내더라고요. 처음에는 참았지만 자기는 집안 일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저한테 집안일 떠맡기는 건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일요일에 점심을 먹는데 남편이 먼저 다 먹고는 소파에 가 누워서 TV를 켜더라고요. 이거 오늘은 자기가 치워. 내가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설거지 하라고. 싫은데? 내가 왜 하찮은 부엌일을 해야 돼? 하찮은 부엌일? 그럼 그렇게 하찮은 일은 내가 왜 해야 돼? 야, 말이라고 해? 네가 안 하면 누가 해? 이봐요, 김정욱 씨. 나랑 결혼 왜 했어? 일할 사람 필요하면 도우미를 불러다 쓰지. 내가 너 밥이나 해주고 뒤치다거리나 해주려고 결혼한 줄 알아? 나도 도우미만 불러서 시간제로 쓰면 더 편하지. 근데 나이 들고 결혼 안 하고 있어봐. 옆에서 다 나보다도 못하는 것들이 결혼해놓고 그걸로 사람 깎아내린다고. 진짜 빡친다니까. 그 꼴 보기도 싫고 나가서 내 체면도 안 살고 하니까 결혼한 거야. 너는 솔직히 내가 결혼하자고 해서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나이에 누가 결혼하자고 해. 다 어리고 젊은 애들이 좋지.
너처럼 나이만 먹고 고집 세고 친정도 별 볼 일 없는데 누가 데려가겠냐고. 그럼 죽는 신용이라도 하면서 집안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결혼은 해야겠고 어린 애들 만날 자신은 없으니까 나랑 결혼했다 이 소리야? 솔직히 나는 네가 하고 다니는 거나 본가가 좀 사는 동네에 있길래 니네 돈 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 그럼 내가 너 주워준 거 평생 은혜로 알아야지. 요즘 공무원 인기 좀 떨어졌다고 해도 이만한 직업 없잖아. 네가 남편 잘 만났으면 알아서 좀 잘해야지. 아니, 내가 뭐가 고마워. 대단한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저 공무원 시험 하나 붙은 걸로 게으르게 살면서 마누라 무시하는 인간이 뭐가 고맙냐고. 너 그 말 취소해. 그러자 남편은 피식 웃으면서 배만 벅벅 긁었어요. 웃기시네. 취소 안 하면 뭐 어쩔 건데. 집이라도 나갈 거야? 어디 나가봐. 그래봐야 네 손해지. 저는 바로 방에 가서 남편 물건들을 하나하나 끌어내서 현관으로 집어 던졌어요. 처음에는 가만히 있던 남편도 장난이 아니라는 걸 느꼈는지 나중에는 저를 붙잡고 말리더군요. 야, 너 미쳤어? 이거 다 끌어내서 뭐 어쩌자는 거야? 어? 네가 잊었나 본데 이 집 내가 대출 내서 계약했어. 집 명의도 내 거라고. 알아? 나보고 뭐가 어째? 나이 먹어서 고집 세고 친정도 별 볼 일 없으면서 알아서 잘하고 살라고? 너 이 집에 집은 없으니까 당장 나가.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나 봐? 저는 남편 물건들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 저는 틈을 주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 남편을 밀어서 현관 밖으로 쫓아냈죠. 남편은 그 바람에 런닝에 반바지 차림으로 밖에 나가게 됐어요. 살면서 그토록 배신감을 느끼고 모욕적인 날이 없었어요. 저는 남편이 못 들어오게 안에 중문을 잠가버렸어요. 남편은 현관 비번을 열고 들어왔어도 중문이 잠겨서 밖에 서서 계속 저를 부르더군요. 이러지 말지. 내가 이번만큼은 봐줄 테니까 얼른 이 문 열어. 봐주긴 누가 누굴 봐줘. 내가 이런 말을 듣고도 이러고 살 줄 알았나 본데 아니거든? 너 나한테 싹싹 빌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지 않으면 못 들을 줄 알아? 남편은 그런데도 입을 꾹 닫고 아무 말 안 했어요. 정말 최소한의 미안하다는 표현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더 기분 나빴어요. 결국 남편은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때 저는 속으로 이미 이혼을 결심했어요. 완전히 속아서 결혼했고 저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접도 받을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남편이 시댁에 들어갔든 어디에 갔든 신경도 쓰지 않기로 했네요. 저는 현관 비번을 바꿔놓고 출근을 했어요. 저 없을 때 남편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말이죠. 제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결혼하면 저한테 더없이 잘해줄 것처럼 결혼을 밀어붙여 놓고 이렇게 싹 돌변해서 사람을 무시하는 게 더 심한 것 같아요. 결혼 생활 내내 계속 실망의 연속이었는데 드디어 그 끝을 본 거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시어머니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 회사 근처라면서 잠깐 보자는 거였어요. 남편 때문일 거라고 예상이 돼서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차피 한 번은 부딪혀야 하는 일이라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더 황당한 말을 하더군요. 야, 너 우리 정욱이랑 안 살 생각이야? 정욱이가 엊그제까지 친구 집에 있다가 온 것 같던데 네가 집 현관 비번도 바꾸고 중문도 잠갔다며. 지금까지 네가 정욱이 안 찾는 거 보면 뭐 마음이 없는 거니? 정욱이는 네가 이혼 얘기할 것 같다고 하던데. 눈치는 빠르네요. 네, 저는 저를 무슨 자기 뒤치다꺼리 하는 사람쯤으로 여기는 남편하고는 못 살 것 같아요. 저한테 심한 말 한 거
무시하는 행동한 거 사과도 안 하잖아요. 너도 참 너다. 남자 하나 구슬릴 줄을 몰라서. 뭐 네 뜻이 그렇다면 나라고 별 수 있겠니? 그런데 너 이거는 분명히 알아둬라. 네가 안 산다고 한 거지 우리 쪽에는 별 문제 없어. 뭐 집안일 분담 이런 거 갖고 갈등 안 하는 부부가 어디 있니? 그런 걸 갖고 네가 먼저 우리 아들 내쫓고 네 대출로 산 네 명의 집이네 하면서 자존심 상하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서 뭐 받아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라. 그 정도는 너도 알겠지? 너 똑똑한 척하는 거 보면 알고도 남을 것 같긴 하다. 우리야 뭐 정욱이 정도면 너보다 좀 더 어리고 예쁘네. 친정도 더 살만한 집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너는 나이가 좀 많잖아. 남녀가 같은 나이면 여자가 더 늙은 거야. 또 하나 말해두는데 니들 이혼해도 니네 집에서 나한테 보험 든 거 해약은 안 된다. 보험 든 지 얼마 안 돼서 해약해봤자 손해야. 저는 그 순간 머릿속으로 빨리 이혼 전문 변호사를 구해서 이혼 소송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이 정도로 낯짝 두껍고 뻔뻔한 인간들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네, 어디 해볼까요? 과연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결을 할지 모르겠네요. 두고 보세요. 사실 저는 얼마 전부터 남편과 대화하는 것도 다 녹음하고 있었고 전화통화도 싹 다 녹음 중이었어요. 남편이 쫓겨다는 날 했던 말들도 다 녹음되어 있었죠. 저한테 대하는 게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걸 시어머니한테 말해주지는 않았어요. 만약 저한테 녹음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제가 이혼소송 준비를 막 시작하려고 한 다음 날, 저와 친정에 큰 비극이 닥쳤어요. 아빠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로 옮겼는데 심근경색으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전화로 엄마한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하다는 게 뭔지 알겠더군요. 엎친 데 덮친다고 나쁜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났던 거죠. 무슨 정신으로 빈소를 차리고 조문객을 받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도 허둥대니까 회사 대표인 선배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기는 했어요. 그렇게 빈소가 차려지고 넋이 나가서 있는데 남편은 얼굴도 보이지 않더군요. 엄마나 동생도 저희 사이가 안 좋다는 건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런 중대한 일에 찾아오지도 않으니 둘 다 화가 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날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가 왔더라고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을 둘이나 데리고요. 이 근처에서 회사 교육이 있었거든. 이대로 가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들렀다. 네,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저분들은 우리 회사 사람, 내 직장 동료. 그런데 그분들은 조의금도 안 내고 쏜살같이 식당 자리로 들어가서 앉더군요. 어차피 저도 그분들한테까지 조의금을 받을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왜 따라왔을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방명록에 이름을 쓰고 봉투를 건넸어요. 저는 봉투를 그냥 서랍에 넣었죠. 어쨌거나 아직은 이혼 전이고 시어머니니 저는 시어머니 직장 동료들한테 인사도 하고 직접 음식을 가져가 챙겨드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러더군요. 얘, 홍어 무침 더 없니? 홍어 양이 좀 적은 것 같다? 홍어 무침이요? 네, 그럼 더 가져다 드릴게요. 저는 주방에 계신 분에게 말씀드려서 홍어 무침을 접시에 듬뿍 담아서 갖다 놓았어요. 시어머니랑 친구들은 허겁지겁 어찌나 잘 먹던지 다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어요. 제가 홍어 무침을 놓은 것도 모르고 밥을 먹느라 바쁜 것 같더군요. 그때 동생이 저를 부르더니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시어머니 조의금 얼마 낸 줄 알아? 10,000원이야, 10,000원.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은데 뒤에서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들려왔어요. 여기 오자고 하길 잘했지? 요새 어디 가서 10,000원 내고 이렇게 밥을 먹어. 역시 홍어무침은 장례식장이 최고야.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그 자리로 가서 테이블 밑에 깔려있는 종이를 확 빼서 상을 엎어버렸어요. 밥그릇이 날아가고 반찬들이며 시어머니가 그렇게 환장하는 홍어무침이 바닥에 다 쏟아지고 시어머니랑 친구들 옷에 다 묻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시어머니 친구들은 소리를 지르며 저를 째려봤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저한테 손을 올리더라고요. 야, 너 미쳤어? 어디서 이런 못된 짓거리를? 저는 그 순간 시어머니 팔뚝을 꽉 잡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웬만하면 지나가던 사람들도 붙잡고 와서 밥 먹으라고 할 거야. 대신 우리 아빠 저 세상 가는 길 편히 가시라고 빌어달라고. 조의금도 안 받고 그렇게 할 거야. 근데 나 댁 같은 사람한테는 이 밥 못 주겠어. 아무리 우리가 지금 별거 중이라지만 사위였다는 새끼는 콧배기도 안 보이고 그 엄마라는 사람은 직장 사람들 끌고 와서 여기서 회식을 해? 그리고도 인간이야? 내가 당신들 가만 안 둘 거야. 당장 여기서 나가! 제 말에 조문객들이 주변에서 시어머니와 친구들을 비난했고 친구들은 민망했는지 얼른 가방을 들고 가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씩씩대다가 엄마와 눈이 마주치자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는 걸 동생이 길을 막고 섰어요. 아예 여기서 끝장을 봐온니? 변호사님도 와 계신데. 그러자 엄마도 나서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경서야. 아예 여기서 변호사님한테 이게 맞는 건지 이런 상황들이 너한테 유리한 건지 얘기 좀 들어보자. 저희가 이렇게 애워싸자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더군요. 무슨 변호사? 여기 변호사가 왜 있어? 괜히 나 겁주려고 그러는 거죠, 사부인? 사부인은 무슨? 누가 댁 사부인이래? 변호사님이 왜 있냐고? 우리 남편이 남기고 간 건물 2채랑 아파트 유언장 있다고 오셨거든. 그 말에 시어머니 표정이 확 바뀌더니 눈동자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딱 봐도 바로 머릿속으로 계산을 굴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 얘기는 내가 정욱이랑 나중에 와서 다시 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사부인. 이번에는 변호사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오늘 오셔서 조의금 10,000원 내고 여기서 저녁 먹기 잘했다고 하셨죠. 저도 들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판사가 사돈 상당한 데 와서 이런 말 하는 걸 이해할까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단단히 각오하고 계세요. 아니, 각오는 무슨 각오요? 사람 일 어떻게 될지 안다고? 저기 새아가, 경서야. 그래서 너는 유산 얼마나 물려받는 거니? 응?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사돈은 보험 하나 들어놓고 돈이 없다고 우는 소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돈이 없는 줄 알았잖아요. 있는 줄 알았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돈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딸애한테도 다르게 했을 거라 그 소리죠? 이런 못돼 먹은 인간을 봤나? 정말 우리 애 아빠 가는 길에 어디 저런 게 와서 당장 나가지 못해? 엄마는 시어머니를 밀어서 식당에서 쫓아낸 다음에 주방 아주머니한테 소금을 달라고 해서 시어머니 뒤통수에 대고 잔뜩 뿌렸어요. 어머,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정말 교양 없게. 시어머니 말에 완전히 뚜껑이 열린 저는 엄마한테서 소금을 뺏어서 완전히 머리부터 확 부어버렸어요. 누가 누구더러 교양이 없대? 당신 진짜 오늘 여기서 제삿날 되게 해줄까? 제가 상복소매를 걷어붙이고 쫓아가자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갔어요. 그대로 주랭랑을 쳐버린 거죠. 다음날 발인을 하고 납골당에 갔는데 아빠를 모셔놓고 나오니 남편이 있더군요.
검은색 양복에 검은 넥타이까지 하고서요. 그러더니 제 손을 잡고 눈물을 짜내는 거였어요. 경서야, 내가 너를 어떻게 볼지 몰라서 빈소에도 못 가봤어. 혼자 얼마나 고생했어. 장인어른 이렇게 돌아가셔서 어떡하냐? 너 힘들지? 내가 너 힘든 거 몰라줘서 미안했어. 우리 정말 지난 날은 잊고 다시 잘해보자. 어? 그게 돌아가신 장인어른도 기뻐하실 일 아닐까? 저는 남편의 손을 확 뿌리치며 비웃었어요. 야, 어디서 약을 팔아. 우리 아빠가 너랑 다시 잘해보면 열불이 나서 저 세상에서도 편치 못할걸? 너는 이미 끝났어. 너 내가 유산 받을 거 있다는 거 알고 이러는 거지? 이제 네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어. 알아? 당장 꺼지지 못해? 이러지 말고 나 한 번만 봐주라. 아니 용서해줘. 네가 나더러 사과하랬지? 사과할게. 내가 정말 잘못했어 경서야. 그렇게 쇼를 하고 있자 엄마가 나와서는 남편 뺨을 사정없이 갉아버렸어요. 그러자 남편은 놀라서 눈물까지 글썽이더군요. 나쁜 자식, 이런 더러운 속물들. 너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얼씬거려 봐. 내가 너 지옥까지도 따라가서 괴롭힐 거야. 장모님, 이러지 마세요. 속상하신 거 저도 아는데 이러시면 건강에 안 좋아요. 저희 다시 화해하고 잘 살아볼게요. 네? 이놈 이거 정말 내 딸을 그렇게 속여먹고 정신을 못 차렸네. 너 내 남편이 유산 남겼다는 거 네 엄마한테 듣고 이러는 거잖아. 여기 얘들아, 여기 좀 와서 이놈 좀 끌어내. 그러자 제 외사촌 남동생 셋이 왔어요. 셋 다 키도 크고 덩치도 좋았거든요. 그런 남자 셋이 자기 앞에 서자 남편은 쫄아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세 명이 남편을 붙잡고 주차장까지 끌어냈고 저는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는 내가 사과하라고 했을 때 했어야 돼. 나이가 많아서 내가 너 아니었으면 결혼도 못했다고? 야, 이딴 게 결혼이면 나 다시는 안 해. 그날을 끝으로 저는 남편 얼굴을 다시 보지 않았어요. 엄마랑 동생은 당연히 보험을 해약했고요. 저도 치과보험 들었던 걸 해약했네요. 손해가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 뒤로도 싹싹 빌고 비굴하게 굴며 연락을 해왔지만 저도 엄마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을 했고 결국 저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네요. 남편은 그 돈 낼 생각에 아주 억울해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너 돈 안 주기만 해? 우리 엄마가 그랬지? 지옥까지 따라간다고. 나는 지옥보다 더한 데까지 따라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결국 시어머니가 돈을 마련해서 제게 위자료를 줬다고 들었어요. 안 줬으면 저는 정말 악착같이 받아냈을 거예요. 그 후로 저는 다시 엄마와 함께 살며 일하고 틈틈이 여행 다니며 제 삶은 열심히 살고 있어요. 결혼을 해야만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상한 사람을 만나 상처받고 쓸데없는 에너지를 쓰는 게 더 손해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아직 미혼이신 분들, 저처럼 이런 이상한 남자 안 만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고 있을게요. 늘 좋은 인연들만 만나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했어요.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